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강력한 폭풍으로 주민 3천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주에서는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수도 요금과 재산세가 2년에 걸쳐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애틀랜타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가 상공에서 번개를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인기 스낵인 런치어블이 나트륨 과다 함유와 납성분 등으로 학교 급식 메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가운데 인구 대비 한인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강력한 폭풍이 미국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3천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미시시피주에서는 한 명이 숨졌는데요. 각 주 당국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차량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엔 나무와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주택을 덮쳐 초토화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텍사스와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주 등 미 남부 지역에 대규모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3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As you can see, we got flooded in and our car got trees and everything on it, fence. This might be the worst storm I've ever lived through. It's raining a little bit, but nothing seemed bad, and it got extremely intense. Only probably 10-15 minutes, but that 10 or 15 minutes was incredibly intense. Water slamming against the windows, debris flying everywhere, that kind of thing. 국립기상국은 최대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전선과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25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미시시피주는 수십여 채의 주택이 파손되고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주 당국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Other vehicles wrecked, power lines down, worst case scenario that you could imagine. This has been a catastrophic event for the city of Slidell. We will put this back together and it will be better than it was whenever we got here. 당국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이 현재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등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수도 요금과 재산세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향후 2년 동안 지역 전체에 걸쳐 수도 요금과 재산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국은 26개 도시와 소매 공급 업체의 수도 요금을 2025년도에 8.5%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6년에 다시 8.5%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판매량과 수입이 부분적으로 감소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간주택 소유주들의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의 재산세 평가도 2배로 인상될 예정이며 LA 카운티의 경우 연간 28달러에서 56달러로 오렌지 카운티에는 33달러에서 66달러로 증가됩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현재 샌디에고와 벤츄라까지 6개 카운티에 1,9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애틀랜타로 향하던 한 비행기가 착륙 도중 상공에서 번개를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라과디아 공항에서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 1192편이 착륙 도중 12,000피트 상공에서 하강하다 번개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백색 섬광이 발생했고 기내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일부 승객은 불안 발작 증세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 조종사는 즉시 비상 상황을 알렸고 오전 9시 26분쯤 항공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자마자 항공기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번개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기 스낵이자 일회용 점심 도시락으로 애용하는 런치어블이 나트륨 함량이 높고 납 성분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까지 포함돼
학교 급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연방 농무부가 현재 학교 급식 메뉴에 포함된 런치 어부를 메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특히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비해 나트륨 함유량도 더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품의 포장 용기에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도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런치어블 제조사인 크래프트 하인즈는 런치어블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영양 개선을 위해 크래커의 나트륨 함량을 26% 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한인 이민자 비율이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출생자는 총 103만 4,299명으로 이 가운데 31만 5,248명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 주민의 2.08%인 6만 5,922명이 한국 출생자로 카운티 인구 대비 한국 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카운티 주민 100명 중 2명이 한국 태생 이민자입니다. 이 밖에도 LA 카운티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외에 미 전역에서 한인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뉴욕과 일리노이 그리고 메릴랜드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이 같은 인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범죄율이 낮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해변가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LA보다 학군 역시 좋은 곳으로 평가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치간주의 한 가정집에서 지독한 악취로 유명한 시체꽃이 개화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귀 식물 애호가인 케빈 하우저는 시체꽃을 가져와 온실에 보관한 지 7년 만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지역 사회에 공개한 후 현재까지 시체꽃을 보기 위해 1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It smells like a rotten refrigerator. It smells like a corpse, like rotting lettuce, kind of. 시체꽃의 학명은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눔으로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루 정도만 꽃을 피워 보기 드문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시체가 썩는 것과 비슷한 독한 냄새를 풍겨 시체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일부 식물원을 제외하고 가정집에서 시체꽃이 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지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들을 주행 중인 차 밖으로 밀어내 숨지게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30대 여성 데니엘 존슨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커버시티 인근 405번 프리웨이를 주행하던 중 함께 타고 있던 두 어린 자녀를 차 밖으로 내던져 생후 8개월 아기가 숨지고 9살 어린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이후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레단도 비치의 한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존슨은 차를 몰고 나오기 직전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존슨의 생물학적 증거가 검출됐다면서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한 차량이 레스토랑으로 돌진해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6번 고속도로 부근의 스텔라 서든 카페에서 충돌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한 SUV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연석을 뛰어넘어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손님들이 식사 중이던 레스토랑으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SUV 차량은 레스토랑 벽을 부수며 내부로 밀려 들어왔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ultiple people that were injured, at least 5 right now, that have been transported. Looking at the menu on the wall, and then we heard it almost sound like 1,000 plates just if somebody dropped them on the floor, like the glass shattering. And then we turn around and you see the windows just kind of cave in and push towards the inside of the building, and then you see a car like kind of go up. 한편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롱비치에서 여러 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노럭에 거주하는 38살 멜리톤 산토요 하라밀로를 3건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라밀로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롱비치 주택의 정원사로 일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보석금 없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경찰은 정원사들이 수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업체의 신뢰도 역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 한 번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 지역에는 최대 0.75인치, 산간 지역에는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고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는 주말 내내 한 번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기온이 최대 화씨 85도로 따뜻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65도로 낮아지고 주말에는 50도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미국 국립공원 주간을 맞아 미 전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내셔널 파크 윅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는 20일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입장료는 무료지만 공원 내의 캠핑과 보트, 투어 등의 이용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는 30개 주에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매년 3억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오르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3.7%를 기록한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상을 넘어섰던 2월 상승률보다도 0.3%포인트나 올랐고 전문가 예상치에도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2월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0.1%포인트 넘어선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오늘 공개됐는데 연준 위원들은 이때에도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최근 물가 지표가 2%로 낮아진다는 확신을 늘리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Given the strength of the economy and progress on inflation so far, we have time to let the incoming data guide our decisions on policy.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0%대로 올려서 반영했습니다. 약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주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방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 끔찍하게 갈등하던 적대국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ould have been easy to say we remain adversaries. Instead, we made a far better choice. We became the closest of friends.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 주변 만개한 벚꽃처럼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꽃피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日米同盟という桜の絆は今後もこの地で、そしてインド太平洋で、そして世界各地で 오늘 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위해 협력하고 미국, 일본, 호주 3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을 포함해 세 나라의 군대가 공동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협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미국이 인공지능 연구에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건 일본이 처음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문제도 오늘 회담에서 논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믿는다며 북일 대화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We welcome the opportunity of our allies to initiate dialogue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내일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3국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큰 격차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 180석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넘는 1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민심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득표율로 따지면 비례대표 13석 정도를 포함해 17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더해도 1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여소야대 수치입니다. 성패는 이번에도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60석 걸린 경기도에서 50석 넘는 지역구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7석을 독식하고 충청 지역에서도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변화가 예상됐던 여당 텃밭 낙동강 벨트에선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석을 추가했습니다. 격전지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8석 중 17석을 차지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12석, 처음 치른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비례대표는 2석 정도를 추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에서만 한 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간판인 심상정 후보마저 5선에 실패하면서 창당 12년 만에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야권이 180석 넘는 압도적 과반을 얻는 데 성공하면서 전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여당 반대와 상관없이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으로 불붙은 정권 심판론이 막판까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도 더 굳건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5, 4, 3, 2, 1.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표로 잡은 과반 의석을 웃도는 성적에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압도적 의석의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무난히 당선되며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항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22대 국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내심 기대했던 범야권 200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재판 중에도 수차례 지원 유세를 펼친 서울 동작을 등 일부 전략 지역이 패배한 데다 선거 막판까지 일부 후보자들이 부동산 막말 논란에 휩싸인 만큼 압승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천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은 110석 남짓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실망스럽다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중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여 분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한때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롭다는 위기감도 감돌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4년 전 의석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높은 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쉽지 않은 선거였다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지 못해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최대 140석까지 기대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의석에 그쳤다며 참패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참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요구와 함께 당과 대통령실 공동의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이 다시 갈등을 빚을 거란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으로 원내 3당 위치를 확보했는데요. 검찰 정권 청산을 앞세운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조국 혁신당 상황실에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3, 2, 1.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만으로 조국 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10석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또 예고한 대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월 창당 직후부터 더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며 정권 심판을 넘어선 정권 청산을 강조해왔습니다. 선명한 구호로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중도층의 참여를 넓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야권연합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당장 오늘 당선증 교부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일부 후보자들의 사법 리스크는 조국 혁신당의 행보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BBC 방송은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 외에 성과가 거의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전했고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레임덕에 빠질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교착 상태에 직면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요. 한 수녀가 성찬을 입에 넣자 바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원장 수녀가 성찬식에서 제병 대신 감자칩을 채워 넣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과자 업체가 내보낸 30초짜리 광고고요. 공개 직후 종교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감자칩으로 대체한 게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탈리아 광고 규제기구는 상업적 광고가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상처를 줘선 안 된다며 광고 방송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의 아들 중 3명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하마스 측 방송 채널인 알 아크사 TV 등이 보도했습니다. 라마단 종료 후 이어진 명절에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폭사한 건데요. 하니에의 손자 2명도 목숨을 잃고 다른 1명의 손자는 부상했다고 알 아크사 TV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등도 폭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하마스의 테러 공작원이었다며 숨진 이들이 가자 중부에서 테러를 감행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을 만나 양안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지난 1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간 10일 마 전 총통과 대만 대표단 일행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접견했고요. 시 주석은 양안 체제가 다르다고 같은 나라에 속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가족과 조국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통일 의지를 거듭 드러낸 건데요. 대만에서 대표적인 친중파로 분류되는 마전 총독은 시 주석의 말에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건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공통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